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좀 달리 종가가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수를 보면 거래소가 마이너스 0.82%, 약간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264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69, 77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오른 것에 이렇게 조금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11조 규모였죠. 근데 오늘 또 11조 9천억, 어제가 11조 6천억. 그러니까 어제하고 비슷하게 최근 한 3, 4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10조 넘게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기준했을 때 한 15조는 돼야 되는데요. 지금 11조 9천억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활기가 많이 주어진 시장이다. 그만큼 매매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반면에요. 코스닥이 지금 거래 대금으로 보면 5조 9천억이니까요. 코스닥의 지수는 거래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는 가지만 거래가 굉장히 좋지 않다. 거의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이 한 10조는 되죠.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도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거래 대금은 상당히 높은데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관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을 떠난 거는 아닐 텐데 CME 계좌나 이런 쪽에 머물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거래소 일봉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이렇게 500포인트, 여기서부터 따지면 500포인트 빠졌다가요. 한 300포인트 반등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반등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시장의 특징은 요 저점 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 야무지게 한 100포인트 정도가 흔들림 없이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을 해줬다. 이런 게 눈에 띄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추세선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윗 상단 추세선을 이으면요. 요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요 추세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요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추세를 깨고 그 추세 상단으로 뚫고 올라왔다.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그 신호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 분봉 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하고는 정반대죠. 어제는 아침에 높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종가까지 강하게 올려 붙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요즘 이제 단타들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이렇게 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시장을 길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시장의 질이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그러면 하루 올랐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팔거나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일주일 동안 흐름이죠. 그러죠. 일봉으로 봐도 흐름이 보이지만 분봉으로 봐도 이게 10분봉이거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점차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매수세가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주식을 좀 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 우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500억, 개인이 1,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또 개인들이 코스닥을 또 한 1,6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어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1,600억 매수 우위한 거는 오랜만에 보는 지표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게 삼성전자고 그다음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 쪽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주식에서 물렸다 하는 분들 아마 물어보면
3분의 1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나 배터리주에 물렸다 이렇게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상투에서 많이들 물렸다. 그러니까 이익이 났던 분들도 전부 반납하고 다시 이렇게 손해가 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최근 시장 특징이 그런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오늘까지도 한 1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사주면서 개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팔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으로는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최근에 한 10% 정도 이렇게 반등해 주면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개인들이 조금 운신의 폭을 좀 넓혔다. 좀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1600억 매수 우위는요. 아마 거기서 조금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계좌들이 그나마 코스닥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로 조금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관이 한 4,300억 매도 우위했는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보면요. 요 며칠 조금 패턴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외국인들 전체 시장 거래소 한 달 넘게 많게는 1조, 뭐 적게는 3천억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어제 오늘 어제가 4,900억, 오늘 2,600억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요. 굉장히 이게 저는 의미 있는 지표다. 외국인들이 한 달 넘게 계속 팔기만 하다가 이렇게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희소식이다. 요거는 좀 믿어도 된다는 게요. 외국인들이 팔 때도 이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추세적으로 팔지만 살 때도 한번 손을 대면 보통 한 달 정도는 꾸준히 그 패턴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사줬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물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그날 10일 동안 이렇게 보면요. 주식 파는 물량보다 오히려 선물 쪽에 매수자에 이렇게 베팅을 했다. 시장 전체로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샀지만요. 삼성전자는 100만 주 넘게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는 한 2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두 종목이 좀 차별화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인들 매매가 이렇게 보시면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개인들이 이렇게 사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자 팔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사자가 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개인들이 팔아주는 판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기관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빨간색. 이게 사자거든요. 그러죠. 기관들이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팔자 우위였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관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 또 이쪽 배터리 관련주들 이쪽으로들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에 띈다.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에서 요즘은 싸다고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이렇게 사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다. 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변한 거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희소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54조를 찍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50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한 3, 4일 동안에 4조 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상당히 의미 있죠. 저번에 230포인트 빠지던 날 한 이틀 동안에 이렇게 5조가 들어왔다가 바로 며칠 동안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전체 흐름으로는 계속해서 돈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렇게 100포인트가량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오늘 이렇게 한 4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개인들 고객 예탁금은 후행 지표다. 장이 빠질 때는 뒤늦게 빠지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100포인트 정도 올랐을 때는 뒤늦게 한 보름 정도 늦게서야 발동이 걸린다. 이번에도 이제 여실히 그런 게 좀 드러났죠. 뒤늦게 한 4조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지금 CMA 계좌 같은 경우는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CMA 계좌하고 MMF 잔고를 다 합치면요. 290조가량 돼요. 특히 CMA 계좌 같은 경우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조가량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CMA 계좌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주식 계좌로 옮겨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팔아놓으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CMA 계좌를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이제 이자가 아무래도 더 높으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분위기가 워낙 다운돼서 심리가 많이 이렇게 다운됐기 때문에 그나마 매매를 하던 분들도 뒷짐을 지고 관망하는 상태였는데요. 최근 시장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리면서 개인들이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4조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자금입니다. 개인들 4조는요. 기관이나 외인들 한 10조나 20조하고 똑같습니다. 효과가. 왜? 이게 그만큼 매매가 빈번하기 때문에요. 개인들 1조하고 외국인들 기관들 10조하고 안 바꾼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매매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이 4조만 시장을 떠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매수를 한다고 그래도 지수는 안 오를지 몰라도요. 테마별로 순환하면서 개인들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면요. 다우는 여전히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앞에 신고가 내면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0.6% 올랐으니까요.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이죠. 근데 우리도 어찌 보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그 매매가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매수 우이고요.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매도 우입니다. 아마 예전에 했던 거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아마 그게 드러날 겁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스닥 플러스 0.6%인데 앞에 고점 거의 육박해 있죠. S&P 500은 앞에 고점을 뚫고 아주 힘있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나 3.4%니까요. 반도체가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니케이 오늘 2.3%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죠? 앞에 직전 고점을 아주 힘있게 뚫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강했는데요. 우리 시장보다 우리는 오늘 좀 음봉이 나면서 모양이 안 좋았는데 일본 시장은 좀 다르죠. 대만 마이너스 0.1%. 대만도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독일 플러스 0.7%. 독일이 미국 다우나 S&P 500하고 비슷해요. 앞에 고점 뚫고 힘있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면에서 유럽에서는 독일이 우리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래요. 제조업 강국이다 이러죠. 우리도 어찌 보면 제조업이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0.2% 앞에 고점 직전 고점은 뚫었죠. 상해 2.8% 올랐는데 상해 지수 그 그래프 좀 보십시오. 경기 부양책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가량을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 그랬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좋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그 전문가들도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분들도요. 이번 경기 부양 얘기하면서 돈을 푼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그래프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시장에도 지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반반 반영한다고 봤을 때 중국 시장이 거의 앞에 고점 부근에 다다랐거든요. 우리 시장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렸는데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종목 관련해서 중국 관련 소비지 관련주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항생 홍콩 지수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1년 동안 이렇게 재미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이번에 그 돈도 많이 풀지만요. 중국 지도층의 어떤 그 의지, 또 그 발언 강도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던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아마 그 시장에서 인정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일 동안에 1년 동안 이렇게 버벅대던 시장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을 우리 시장도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요 중국 시장이 워낙 지금 좋지 않습니까? 중국 반, 미국 반, 우리 이제 수출 규모도 그런데요. 중국 시장이 워낙 어렵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 그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요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비 관련주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쭉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덴티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덴티움이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급으로 보면 아직도 기관들이 조금 매수 우위한 거 외에는 특별한 거가 없습니다. 근데 덴티움은 실적이 최근에 이제 주가는 반토막이 났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여전히 작년이나 금년에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비했을 때는 2배 정도 좋아지고 있죠. 중국 시장 그 비중이요 한 매출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길게 봤을 때요 덴티움은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임플란트 쪽은 이제 그 초기 국면이라고 그래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덴티움이 지금 중국 시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비 그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이번에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 보십시오. 이때 3월에 14만 8천 원이었는데요. 6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한 2배 반 빠졌다가요. 최근에 한 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고는 그래도 아직도 반토막이죠. 실적은 그대로고 중국이 돈을 풀면서 소비 또 연말 되면 또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덴티움은 이번이 아주 사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 헐값에 반값에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겁날 게 없다는 거죠. 임플란트 쪽이 초기 국면인데다가 실적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시장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덴티움이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 대비했을 때요. 그래서 눈여겨보자. 여기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여기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죽으나 사나 한번 가지고 있어 보는 겁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인데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중국 관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 관광객들 카지노 이쪽 입장을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을 못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적자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적자를 냈었는데요. 금년에는 한 7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그러니까 대폭 좋아진다는 얘기죠. 아마 의외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요, 수급에서 요게 좀 눈에 띕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61만 주, 기관이 21만 주 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산 것도 있지만요, 그동안에 한 10여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오늘 특히 60만 주, 20만 주 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롯데관광개발 추천을 이렇게 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실적이 흑자 전환했는데요. 그 프리미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예전에 카지노 이쪽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 기업 그 수준에서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우상향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그동안에 팔아야 되겠다, 이 종목은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분들도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강하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주면요, 파는 거를 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력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매물대 보십시오. 여기에 매물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오늘 그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그러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거래가 17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답답했던 사람들이 오늘 올라가니까요, 물량을 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기관 외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정도가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오늘 넘긴 것 같아요. 여기만 살짝 넘긴다고 그러면 내일 정도 한번 올라준다고 그러면요, 그 위로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죠? 요 위로는 매물이 없어요. 다들 소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 오늘 외인 기관들이 매수해 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거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음 주에 좀 주춤하다고 그러면 그때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흑자 전환했고 중국 관광객들이 연말까지는 이제 관군제도 있지만 연말까지는 카지노 이쪽에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전혀 못 오른 지금 가격이죠. 지금 이 가격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제가 하나투어 예전에 아마 상당히 추천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제 그 단골 종목이죠. 최근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관련주들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말씀드릴까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급에서 외국인들 기관이 쌍끌이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롯데관광개발하고 비교했을 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적은 물량이지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투어도 아까 롯데관광개발하고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적자가 나다가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요, 정부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하나투어는 부도가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하나투어 같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여행사는 살아남았지만 중소형사들은 많이들 도태됐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여행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하나투어 같이 이렇게 대형사들, 대표 기업들이 오히려 그 구조조정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실적으로 한 1, 2년 있으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하나투어가 주가를 보면 오히려 롯데관광개발보다 훨씬 더 못하죠. 덴티움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행업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랬다 이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요거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오른 것 같아서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중국 관련하니까요, 제가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레 퍼시픽 그래프 보십시오. 그렇게 오른 건 아니죠. 그죠? 바닥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가 아직도 좀 수반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프 모양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런 모양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둥그렇게 바닥을 벗어나면서 힘이 이렇게 배가 되는, 거래량도 살짝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형주 말고도요,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을 거의 이렇게 넘기는 중국 관련이 가장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덜 올라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 면에서는 방금 제가 화장품주들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비슷하죠. 바닥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가면서 밑에 거리가 이렇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워낙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중국 관련해서 경기 얘기하고 하면 긴가민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요. 주가는 거짓말이 안 하거든요. 주가가 가장 정직하다.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을 상당히 기대감 있게 보는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자. 중국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여러 종목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말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찍이 덴티움이나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일찍이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만 한 2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팔지 말자는 얘기죠. 이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다. 중국 시장이 지금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섣불리 주식을 주는 건 아니다. 지금 중국 관련주들도 초기에 산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이제사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쉽게 팔 때는 아니다.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